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재료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했고요. 인텔이 무려 16%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인텔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해 드릴 거고요. 또 시장을 가장 강하게 끌어내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런 얘기죠. 미국의 조치에 따라서 중국도 맞불을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이제는 뭐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져 나오면서 최고의 악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의견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워낙 저평가되었다라는 부분과 또 하반기에 기대치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해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도 않고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단은 증권사에서 또는 시장의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들은 시장에 대한, 즉 코스피에 대한 추가 상승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에서 한국 비중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중국 기업들이 대거 2차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자금들이 쏠리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비중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반면 MSCI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2차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2차적인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한국 비중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MSCI에서 한국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일단은 뭐 새벽까지 계속 비가 왔는데 주말에는 해가 조금 뜬다는 얘기가 있죠. 뭐 지금 아침 시간에 해가 좀 반짝 뜨는 그런 모습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날씨는 좋은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편안한, 네, 그런 날씨를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장마 때문에 좀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또 다음 주 일요일, 뭐 내일부터겠죠. 일요일부터 또 계속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 또 다음 주말까지도 비가 온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잠깐의 이런 그 기분 좋은 날씨를 조금씩이라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시장 상황은 날씨랑은 좀 다르게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주말 동안은 조금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걱정거리를 안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인텔이 16% 폭락세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중 갈등이 불거져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8%, 나스닥은 마이너스 0.9%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한 이유는 기술주들에 대한 하락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가 내려간 이유는 시장 경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안 요소는 두 가지예요. 기술주의 하락과 미중 간의 갈등. 현재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그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미 반영된 재료들만 있기 때문에 뭔가 더 확실한, 또는 이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이 나와서 시장을 다독거려주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입니다. 네, MAGA, 즉 마가라고 부르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그런 좀 불안한 모습들, 갈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에 대한 총영사관에 대한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골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주 먼저 이야기 좀 해보죠. 마가라고 불리는 4대 기술주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이죠.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알파벳은 이제 구글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존만 일단은 주가가 조금 올랐고요. 나머지들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차세대 반도체 출시가 좀 지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3, 4분기 실적, 즉 3분기 실적이 그냥 애매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3분기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실망감은 굉장히 크겠죠. 근데 지금 이 인텔에 대한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게요. 지금 인텔과 삼성전자는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경쟁관계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뭐 분야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쟁관계라고 좀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인텔 쪽에서는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출시 지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체 회사 내부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뭐 물건이 안 팔려 그래가지고 뭐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국내 기업들까지 전부 다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인텔의 경우에는 그냥 차세대 반도체 출시의 지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제품을 내놔야 되는데 신제품 출시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실적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기업에 대한 실망만 나오기 때문에 기업 혼자서 16% 정도 하락했다.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 혼자 즉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늘 나왔단 말이지만 나만 아니면 돼. 네,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텔의 하락은 일단 기술주들에게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굳이 따지게 된다라면 이렇게 경쟁관계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꽃이다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기업의 어떤 환경이 좀 좋지 않게 나타나게 되고 실적이 안 좋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같은 업종군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도 주가가 좀 많이 폭락했네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그 전날이죠. 주중에 이제 크게 올랐었던 그 부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오히려 추가 하락까지 더 크게 나타난 상황이다. 기술주들이 썩 좋지 않아요. 그냥 아마존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기술주들이 약간 단기 상승이 너무 급작스러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평가 논란들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변동성이 좀 일단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리안츠 투자운용의 그 전략본부장은 높은 변동성이 일상화된 시장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방이든 상방이든지 간에 일단은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되는 거라서 너무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의 하락은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부담을 좀 가질 필요 없겠죠. 다만 나스닥에 대한 조정, 또 우리 나스닥의 조정이 받으면 우리 기술업종, 우리 코스피 쪽에서도 약간은 부담스러운 뭐 외국인들의 투자가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어제는 뭐 주말 동안에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쨌건 지금은 네, 딱 질을 딱 그냥 찝어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도 한번 할게요. 미중 간의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 행정부가요 21일 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폐쇄가 됐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휴스턴에 소재한 그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중국 총영사관이 간첩 행위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절취의 거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불법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여기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감 표현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뭔가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요지부동이죠. 거기다 이제 대선은 가까이 오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중국을 더 자극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도요 청두라는 곳에 중국 청두라는 곳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맞불을 놓는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지긴 한 건데, 사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맞불을 놓고 싸우게 되면 미국이 거의 이긴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변수, 그 다음에 이 전염병에 대한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의 또는 이제 그 시민들의 심리가 굉장히 나빠져 있다는 거, 여기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더 부각이 된다라면은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 보셔야 되긴 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중국 쪽 입장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과 싸워서 이득이 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약간의 화해 제스처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이 사람은 뭐 타이틀이 많아가지고 그냥 왕이 중국 외교 담당이라고만 얘기할게요. 이 왕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일 외무장관하고의 어떤 화상회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립도 원하지 않는다. 상호 존중하고 윈윈 관계를 달성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화해 제스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조금 했죠. 뭐 이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중국의 자세가 너희도 그거 했기 때문에 나도 여기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속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트럼프 행정부이기도 하고 이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은 뭐 대선 결과가 좋거나 나쁘거나 일단 아직까지는 부담감이 있다. 다행히도 이제 이런, 다행이라고 하네요. 이제 이 전염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슈가 그쪽으로 좀 옮겨갔기 때문에 중국이 약간은 숨통이 트여져 있는 상태라서 그 정도만 보셔야 되는 거지, 실제로 중국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해 제스처 일단은 던져놓는 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주의 폭락과 미중 간의 갈등, 요 두 가지인데 당장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조금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좀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에 대한 내용들을 더 끌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마냥 좋기만 했던 시장인데 약간은 부담을 좀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자,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면은요, 코스피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이 아주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권사에서 이제 다음 주 밴딩 구간, 즉 증시의 변동성 구간을요, 2170에서 2250포인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225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또다시 뭔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200, 요거 가지고도 성에 잘 안 차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2000포인트에서 깔딱깔딱 할 때는 2000포인트만 넘어가도 좋겠다, 이 생각 들었는데 어느새 2200포인트를 놓고서 이 자리가 기준선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 보면은 사실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또 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에서 꼽고 있는 가장 큰 부담감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외부적인 이슈, 변수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퍼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순이익에 대한 부담감을 떨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2분기는 실적 부담감이 굉장히 컸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이 그래도 개선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퍼라는 부분만 놓고 보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퍼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낮은 퍼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저평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게 된다면 향후에 실적 기대감을 통해서 시장의 가치, 즉 저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진행적으로 우호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공격적인 매수를 좀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의 퍼는 11.2배 정도 나올 것이다 얘기가 나와서 현재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퍼만 가지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기여한 그런 그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 맞기 때문이죠. 실적이 좋아질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업들의 저평가, 주가가 계속 내려갈 수 있을까? 기업이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계속 폭락한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증가할래?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중국발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소부장 관련주도 이런 것들은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수혜를 조금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여기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각국의 이제 정책, 그다음에 경제 활동 재개 등등이 이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보는데 실적이 무려 205%나 증가했다. 뭐 이런 것들도 괜찮아서 반도체 업황 호전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실제적인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IT 반도체 쪽에서의 수요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밝은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3분기 시점, 또 이제 향후에 나타나는 그 시점에서의 추가 상승 기대감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실 수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뭐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만, 확답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재료에 먼저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퍼가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미래가치가 이렇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죠.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먼저 꺼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네요. 중국 기업이 홍콩에 2차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MSCI 비중이 조금씩 조정이 됐는데 약간의 리밸런싱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씩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11.9%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6월 달이 들어서면서 11.6%로 축소가 됐다. 왜 그랬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알리바바, 네디즈, 징둥닷컴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주식의 비중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자, 이 상황이 좀 어떻게 본다라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11.7%인데 조금 늘었다가 지금 다시 줄어든 상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전체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 알리바바가 7.5% 이게 시작이었죠. 그 다음에 징둥닷컴, 그 다음에 넷이즈,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은 홍콩에 다시 상장을 했다는 거 2차 상장이죠. 네, 2차 상장.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해서 넷이즈, 징둥닷컴 등이 홍콩 증시에 2차 상장을 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쪽으로 비중을 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부담을 줬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상장을 검토 중인 기업들 보시면 알리바바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죠. 엔트그룹, 개미그룹이래요. 얘네들이 이제 상하이하고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알리바바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또 금융 쪽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 이쪽으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증시에는 부담이 되겠죠. MSCI에서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시장에 대한 부담감 계속 나오겠죠. 시장이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들의 매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뭐 시장의 전체적인 불안감 또는 이렇게 MSCI 리밸런싱 이런 것들 통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규모가 작지 않고 이렇게 MSCI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어떤 타겟팅이 된 그런 매도라면요 굉장히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대신에 이제 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로 본다면 이게 그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줄어들었다,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그냥 대규모 리밸런싱이 아닌 이상은 시장이 가지는 부담감은 크진 않을 것이다 정도로 일단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크든 작든지 간에 이게 밀린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답답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자, 가만 보면 오늘은 좋은 뉴스가 없네요. 네, 기술주가 폭락하고 미중 간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는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코스피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런데 실적만 가지고 하기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 즉, 추정되는, 즉 예상되는 EPS의 변화를 가지고 시장을 저평가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SCI 쪽에서 한국 비중이 줄었다. 이것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도 역시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안 좋네요. 네, 안 좋지만 그래도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져 있는 이 감염병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해소 국면으로 갈 것이다 정도로는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정도 보유하고 싶은 기업의 주식이라면 폭락 때 웃는 얼굴로 사두면 된다. 장기 투자에 투철하려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이러한 패턴으로 단순하게 매수해도 좋을 것이다. 장기 투자, 지금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되겠죠? 장기적인 투자, 일단 그것이 굉장히 큰 여러분들의 부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종목의 급등락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웃는 얼굴로 사둬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략이고, 장기 투자를 통한 어떤 계좌의 수익을 노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내심이죠. 네,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을 쓰게 되시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뭐 주식 걱정도 조금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털어버리시고요. 잊어버리시고,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뭐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시고요. 일요일 저녁까지 조금 편안하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